디파이 서울 2020년 첫 번째 미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POS 검증인인 스테이피쉬의 마케팅 리드를 맡고 있는 송다솜이고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2019년도에 디파이 서울 미더에 오셨던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었어요. 해외 굴지 프로젝트들을 초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미더하고 논스에서 루프탑에서 놀고 막 이랬었던 그런 많은 파티들이 있었는데, 이제 디파이 서울 같은 경우는 스태피쉬랑 논스랑 이제 테라가 함께 201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미더업을 하고 이랬었는데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 미더업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네, 아쉽죠. 파티를 못해서. 갑자기 이제 디파이 갑자기 빵 터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막 나오고, 일드 파밍 막 밈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계가 어떻게 막 변해가고 있는 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트위터랑 미디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뭔가 이제 트위터도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신문 기사 같은 데를 보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기자님들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좀 시켜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코로나 블루도 좀 시작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모이자 그냥 그래서 이 미더을 만들게 됐고요. 이 미더은 처음에는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디파이 제너럴, 그 다음에 일드 파밍 뭐 101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에 또 일어나고 아마 매주 시리즈물로 이제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작이 되면은 저희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놓치신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웰컴 세션을 맡았고 이 미더의 이제 호스트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스트 스테이피쉬 글로벌 POS 블록체인 검증이죠. 아주 대단한 팀입니다. POS 블록체인 검증 스테이피쉬가 이제 호스트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용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요즘 차이 카드가 되게 핫하죠. 이제 테라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가들의 마을인 논스. 그리고 요즘 논스랑 논스 클래식이랑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논스는 좀 더 약간 창업가들 위주로, 논스 클래식은 약간 더 블록체인 쪽에 포커스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호스트 같은 경우는 논스 클래식. 그리고 이제 논스 클래식에서 매주 디파이에 관련된 그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 윤성님이라고 그 디파이계 이제 갓파더죠. 그분이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혹시나 이 미더에서 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아주 기깔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토종 POS 블록체인 검증인 죄송해요. DSRV 랩. 이번에 이제 네이버에서 투자도 받았죠. 아주 굉장한 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팀의 이제 호스트를 하고요. 오늘은 발표를 2명이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이크 킴, 테라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제이크가 디파이 101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또 테라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언이 일드 파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 세션으로는 이제 갓파더 윤성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제이크랑 라이언 그리고 제가 이제 곁다리로 곁들여서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세션. 제이크 킴 카메라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십시오. 카메라는 제가 좀 그렇고 카메라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네, 그럼 그냥 쉐어 스크린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랑 현재 좀 트렌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시를 기반으로 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이전에 이제 에버레 프로토콜이라는 스테이킹, 코스모스 기반의 스테이킹 파생 상품으로 해서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최근에 이제 테라에 조인을 해서 현재 테라폼 랩스에서 EIR로 있으면서 테라에서 생기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인 앵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디파이에 대한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서 테라의 연계점들 위주로 분석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디파이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주변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디파이 일드 파밍이나 이런 거에 잘 참여한 사람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귀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언어의 장벽, 영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토큰들이 다 너무 스캔 같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요즘에 나오는 디파이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야미나 스시,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밈 기반으로 해서 이제 되게 어그로를 많이 끌고 밈 위주로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밈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스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뒤에는 되게 정교하게 잘 설계된 이제 암호경제학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뭐 이후에도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2019년 초를 보면은 이제 분산 금융에 대한 정의가 오픈 파이낸스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YC나 AML 같은 걸 요구하지 않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좀 더 목적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유니스왑, 세트, 뭐 우마, DYDX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옴에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양한 인프라 기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디파이는 이제 유니스왑의 LP 토큰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앰플포스의 메커니즘을 포크해서 뭐 베이스드 머니 같은 걸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을 포크해서 이제 스시와 같은 형태로 토큰을 LP 참여자들에게 토큰을 나눠주는 목적으로 하는 이제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디젠 파이낸스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디젠은 약간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뭐 전응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일단 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근데 이제 디파이 스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메이커, 위크 위에 컴파운드, 노어, DYDX, 위에는 유니스왑, 세트, 우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위주로,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이를 대신해서 USDC나 USDT를 디파이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지배적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유니스왑 자체가 디파이에 되게 금간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디파이 스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디파이 스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어요. 댓글 한 번만 볼게요.
별거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현재 디파이 스택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좀 한번 다뤄봤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 걸로 선정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디파이의 근간을 다루는 스테이블 코인과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머니마켓 그리고 수합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기반 형태의 AMM, 어토메이트 머니마켓, 마켓 메이킹, 그리고 디파이에서 생성되는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예금 상품, 이제 열앤 파이낸스 같은 걸 이뤄줄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기축 통화를 이더리움 생태계로 끌어오는 브릿지, 총 이제 5가지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금융 생태계랑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통화, 그러니까 화폐나 통화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약간 디파이용 화폐 이런 거랑 가까운 것 같고,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그리고 대차 이런 상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AMM은 뭐 덱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환전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자동화된 약간 환전이랑 되게 UX가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AMM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일드 에그리게이터 하는 열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예금 상품이랑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뭐 브릿지는 이게 좀 참 애매했는데 이거는 약간 외환이랑 비교를 하면은 약간 외국에 있는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국제금융을 한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얘기를 좀 하자면은 과담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이커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제 ERC20 토큰들을 과담보의 형태로 이제 다이라는 토큰을 찍어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입지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USDC나 아니면 USDT에 비한 비중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많이 넘어옴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차별점이 더 많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신데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X 토큰을 담보로 과담보 형태로 이제 SUSD라는 토큰을 찍어낼 수 있고, 이때 이제 과담보 비율은 600%에 해당되게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신데릭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기능 외에 자체적으로 이제 신데릭스 익스체인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USD나 이런 뭐 SETH, 뭐 SBTC 이런 거를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되게 다양한 이제 자산분의 형태를 칼중화된 형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소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거는 이제 대차와 대출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컴파운드나 아베 같은 디파이 토큰들에 대해서 한 번씩 보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컴파운드와 아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량의 과담보 형태로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디포짓이라는 예치하는 걸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빌리는 사람의 이자를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컴파운드나 아베는 되게 사용자 경험으로서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차이점으로는 아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택트 기반의 플래시론을 지원을 하고, 컴파운드에 비해서 더 많은 토큰들이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컴파운드 아베에서 각각 토큰 빌렸을 때 뭐 컴파운드는 C 토큰, 아베는 A 토큰 같은 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AMM, 아까 말씀드린 AMM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토큰 간의 수합을 통해 이제 간편한 유저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MM은 크게 이제 두 종류의 AMM 종류는 똑같이 이제 두 종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풀 참여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AMM 특성상 거래가 자동화된 형태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 자동화된 형태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유니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곱하기 y는 k라는 수학 공식에 기반해서 풀을 처음에 열 때 가치가 1대1로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랑 다이 페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더 가격에 대비해서 1대1의 가치의 형태로 풀을 처음 열 수가 있어요. 이때 풀을 제공해서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은 그 풀에 참여한 대가로 그 수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수수료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밸런서랑 이제 커브가 가진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풀을 생성하는 사람이 지금 보시면 KYC나 AML을 요구를 하고 풀에 대한 그 밸런서 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들을 임의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최근에 커브를 포크하는 상품들도 나오는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자산군끼리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끼리 혹은 이제 이더리움의 형태로 비트코인을 끌고 온 랩드 BTC, 렌 BTC, A BTC 이런 형태끼리 수합을 되게 낮은 수수료로 제공하는 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죠. 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USDC로 옛날에 외주사들한테 USDC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유니스왑에서 제가 다이를 가지고 USDC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싶은 제 마음에 따라서 커브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사용했을 때 되게 수수료가 낮은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UX가 참 신기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연파이낸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제 다양한 사용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디파이의 이제 예금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연파이낸스는 이제 와이파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리와 같은 형태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 토큰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이자를 높은 예치 상품이 있으면은 그곳에 예치를 하게 되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분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릿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브릿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거를 예시를 들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렌 브릿지와 랩트 BTC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파티 컴퓨팅 MPC를 활용해서 이제 브릿지를 제공을 해주고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렌 BTC를 발행을 하게 되고 랩트 B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bitcoin 커스터디를 활용해서 ERC20 형태로 된 이제 랩트 BTC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까의 약간 스택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발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는 디파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디파이와 그냥 일반 금융에 있어서의 배리어를 낮춰주는 것 그리고 디파이로서의 그러니까 입문하는 과정을 좀 더 위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신테릭스 그리고 그냥 법정 통화가 있고 그 인프라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디파이 통화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디파이 통화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전의 업무, 유니스왑 커브 밸런스는 환전의 업무 그리고 컴파운드나 아베는 디파이로서의 약간 예대 마진 그리고 대출 그리고 대차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예금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 상품 같은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이외에도 사실 뭐 우마, 뭐 DYDX 되게 많은 예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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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레이즈드 핸드 눌러주시면 그 마이크 넘겨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라이브 챗에다가 주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옆에 질문 하나 떴어요. 오, 할 수가 있구나. 네, 질문 답해주세요, 제이크님. 뭐 질문 더 적으면은 제가 더 답해드릴게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하자면은 왜 한국에 디파이 제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좀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 영역에 좀 걸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디파이 하는 업체들을 좀 보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테라에서 만드는 앵커가 있고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 이자를 레버리지해서 그거를 이제 그 예금 상품처럼 이용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상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DS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파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상품들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디파이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파이 제품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디파이 제품을 좀 얘기를 하면은 유니스왑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스왑이 나오긴 했지만,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UX적으로 되게 간단한 거를 되게 제한적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택트 언어로 엄청 잘 구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약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체인 애셋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이제 POS 자산들끼리 구성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더리움의 비콘체인 이더리움에 있는 쌓이는 리워드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디파이 섹터에서 이더리움 외에 레이어 1 프로토콜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근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어 1 프로토콜들은 지금 제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결국에는 이더리움과의 그 브릿지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이더리움에서 생기는 TVL, 그러니까 디파이에 생기는 TVL을 최대한 자기네 체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의 전략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디파이 제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디파이 제품으로서는 이제 되게 디파이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이자농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근데 그런 이자농사를 되게 간편한 UX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은 한국인이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시, 김치, 소주, 사시미, 소주랑 사시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스시는 제가 느꼈을 때는 스캠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이거를 되게 논란이 많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제 뭐 투자에 대한 어드바이저는 절대 아니고, 네. 김치는 솔직히 스시 그냥 포크한 걸로 알고 있고, 스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유니스왑에서 그러니까 유니스왑에 있는 TVL을 되게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스시가 지금 파운더가 토큰을 많이 팔므로써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시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계속 프로덕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거버넌스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유니스왑을 대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경쟁 상대로서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디파이 제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앵커인 것 같아요. 제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근데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이래서 제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디파이의 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아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빌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치하는 사람에 대한 이자를 줄 수가 없는 생태계고 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는 이자율이 계속 변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앵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리워드 자체가 그 빌리는 사람에 대한 거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 리워드를 레버리지하기 때문에 그 블록 리워드를 실질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금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매스 오더슈인데 이를 위한 앵커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는 네. 그 소속이 다 위에 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디파이 말을 타겟하지 않고 다양한 이제 전통 금융과의 브릿지를 연결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디파이, 그러니까 즉에 메타마스크나 이런 걸 깔지 않더라도 앵커의 블록 리워드를 레버리지한 일들을 받아볼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들어오는 자산군이 디파이에 있는 크립토 자산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에서 흘러오는 자산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바이낸스와 같이 볼트 모델 기반의 디파이 아그리게이터가 POS 스테이킹 만큼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일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연파이낸스의 볼트 모델로 하는 일드가 되게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랩데이트 예치하면은 20%인가? 30%막 이렇게 주는데, 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2.0가 나오게 되고 이 2.0의 비컨 체인가 만약에 주는 리워드가 되게 높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 기반으로 디파이에서 주는 일도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나 이트 자체의 가격에 따라서 디파이의 일드는 되게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의 가치가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와 동일하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되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디파이를 쓰는 사람이 과거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근데 갑자기 그 검은 목요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그 디파이에 예치한 사람들이 그 디파이에 예치한 토큰들을 팔기 위해서 자산을 이동하게 될 테니까 저는 절대 지속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로 이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운 열기요, 지금. 43명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질문 이렇게 핫할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